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한입경제의 윤리입니다. 우리 삶도 바꾸고 작년부터 불어닥친 투자의 흐름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지난해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회사 20세기 석유 시장을 좌지우지하던 엑슨모빌이 다우존스 지수에서 92년 만에 퇴출당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한국전력, 포스코 같은 회사가 코스피에서 쫓겨난 셈입니다. 주주들은 석유기업 엑슨모빌이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경영진을 바꾸겠다라고 압박했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80 하던 주가를 $30 선까지 끌어내려서 미국 대표 지수에서도 밀려났던 거죠. 반면 세계 최대 석유 회사가 이렇게 고전하는 사이에 대박을 터뜨린 기업들이 있어요. 미국의 넥스테라 에너지, 덴마크의 오스테드입니다. 둘 다 주가가 상당히 올랐는데 그중에서도 덴마크 국영 석유기업 오스테드는 주당 5만 원도 안 되던 주가가 25만 원까지 시가총액으로 한때 엑슨모빌을 넘어설 만큼 따라 붙었습니다. 원래 동에너지란 이름이었는데 2017년 석유와 천연가스 사업을 완전히 매각하고 회사 이름도 자국 과학자 이름으로 바꿔서 유럽, 아시아 풍력발전 시장을 장악해 전 세계 1위가 된 회사입니다. 이 두 에너지 기업의 운명이 뒤바뀐 건 기후위기, 코로나19와 같은 지구적인 재난에 책임을 지는 기업, 바로 ESG를 따른 기업에 지금 엄청난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알파벳 약자를 줄여 만든 ESG, 노벨 평화상도 받았던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2004년 전 세계 금융회사 CEO의 처음 제안에 알려진 말입니다. 환경은 책임지는지, 갑질하지 않았는지, 경영은 투명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건데 우리도 이미 알고 있어요. 모 유업회사가 갑질한 사건으로 7년간 주가는 내리막, 반에 반토막이 났고 택배회사, 발전소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지 않도록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이 요즘 들어 더 강력하게 영향을 발휘하는 건 2019년 유엔 환경계획에서 공개한 충격적인 보고서 때문입니다. 작년에 한강홍수 기억하세요? 이게 일종의 전조라고 하는데 우리는 해마다 까먹지만 점점 더 자주 강력한 태풍이 찾아오고 메마른 지역은 늘어서 대형 산불도 자주 일어납니다. 코로나만큼 강한 전염병 발생 주기도 점점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석탄 발전은 당장 멈추고 자동차는 전기차로 바꾸고 생존 위기가 더 오기 전에 에너지 사업, 자동차 사업, 제조 공장, 식품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 책임 있는 회사, 더 강한 회사를 골라낼 수 있는 ESG라는 지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 지표가 돈이 되도록 불을 댕긴 사건이 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굴리는 사람,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 때문인데요. 무려 7조 달러의 자산을 움직이는 레리 핑크 회장은 지난해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기후위기에 대처하지 않고 화석연료를 생산한 기업들을 당장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작년에만 80조 원 규모의 자금이 ESG 관련 기업에 유입됐고 주가도 밀어 올렸어요. 작년부터 급등한 테슬라, 니오, 배터리, 풍력타워 이런 친환경 기술 기업에 ESG 펀드 자금이 대거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커진 ESG 지표인데도 그동안 한국에서는 그게 뭐야, 사람들도 잘 모르니까 그저 착한 기업, 친한 친구로 포장하는 용도로만 쓰였습니다. 게다가 가장 영향이 큰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은 기본적으로 ESG를 뿌리내리기엔 황무지나 다름없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도 더는 ESG 지표를 무시할 수 없게 됐어요. 앞서 얘기한 대로 이 세계적인 기업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자금,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 기관들, 선두권의 글로벌 기업들과 더 이상 동맹을 맺고 함께 사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게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세계 최대 기업 애플, 그리고 스타벅스, GM, 심지어 소니, 토요타, 일본 기업들까지 오로지 100% 재생에너지만으로 공장과 사무실, 매장을 운영하는 알리백이라는 걸 선언했고 이 조건을 맞춘 회사들하고만 끼리끼리 뭉치기 시작했어요. 가령 애플 협력사인 TSMC는 세계 최대 규모 풍력 발전을 도입하기로 하고 ESG 지표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작 경쟁자인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한국의 낡은 제도에 발이 묶여서 100% 재생에너지 도입은 아직 선언조차 못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엔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LG화학이 BMW 수주를 놓친 일도 있습니다. 갈 길이 멀지만 다행스러운 건 정부 정책이 뒤늦게나마 바뀌기 시작했고 변화를 시도하는 한국 기업들도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에 쐐기를 박을 사람이 세계 무대에 등판했습니다. 바로 취임하자마자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을 시작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입니다. 자, 이제는 ESG를 지킬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더 빨리 바꿀 거냐, 미국도 중국도 뛰는 시점에 이 기준을 따라 살아남아서 글로벌 기업으로 합류하느냐 도태되느냐의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돈을 굴리는 입장에선 이제 두 가지를 봐야 하겠죠. 첫째로 ESG를 지키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 회사인지 갑질하는 회사는 아닌지, 둘째 직접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가령 테슬라 같은 회사, 아니면 정유 사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회사를 찾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의 삶, 재산의 규모도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